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왜곡죄. 네,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네, 이 법왜곡죄가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허경영이가 수천억 써서라도 검사 경찰 고소할 거다, 네, 법적 처벌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네, 5월에는 횡령, 정치자금법 우선 선고해서 석방을 막아야 된다,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자가 100만원 사기 혐의로 인하여, 네, 이 구속이 연장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횡령 정치자금법을 우선 선고해야 한다, 이 5월에. 네, 그래서 5월 7일 또 뭐 5월 11일 뭐 이렇게, 네, 지금 재판이 잡혀 있는데, 이때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먼저 선고해가지고 이자를 석방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2심, 3심을 끝내가지고 이자가, 네, 반드시 내년 4월 25일에 끝나는 거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네, 그래서 징역 2년이 그게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죄를 이자가 반성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 이 자기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종교범죄를 저지른 게 바로 이 허경영이다. 그래서 이자를 아주 강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전무죄,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법왜곡죄, 누구를 위한 법이냐, 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허경영 얘기죠. 허경영 얘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강자한테 무기를 하나 더 준 거나 다름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자한테 무기를 하나 더 준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왜곡되면 안 되는 거죠. 왜곡되면, 네, 왜곡되면 안 돼요.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도, 뇌물죄, 뭐 청탁금지법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통제가 안 돼요, 이거. 네, 잡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가, 네, 바로 이 자기를 수사한 경찰과 검찰을 법왜곡죄로 처벌할 거다, 끝까지 처벌할 거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 법왜곡죄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왜곡죄는 필요하고, 법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민사, 그리고 또 이 변호사까지 확대해야 된다. 변호사, 네, 변호사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네, 기득권, 이 변호사도 기득권인데, 이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세상을 끌고 나가는, 네,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왜곡죄를 변호사,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사에도 이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로 1년이 다 됐습니다. 네, 작년 5월 16일에 이자가 구속이 됐는데, 지금 1년 동안 1심 판결도 나오지 않는 거죠. 법무법인을 8개를 선임했다, 그리고 7개를 선임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에 대해서 이 횡령, 정치자금법, 이거 우선 선고해가지고 석방을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석방을 반드시 막아서 강하게, 네,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법왜곡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게끔, 네, 이것이 정의의 칼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물론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아무리 그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고소해봤자 처벌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을 왜곡시킨, 우리가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요건 이제 또 하나의 범죄 혐의죠.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무슨 법왜곡죄로 아무리 떠들어댄다 해도 저자가 증거가 명확한데, 네, 이 준강제추행이라든지, 네, 그래서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고,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됐고, 그리고 보석에서 기각됐고, 이런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반성과 사과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계속해서 지금 고소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전개하는 저 허경영이를 더 무섭게 심판해야 된다. 아주 더 강력하게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단법인 국제종교범죄피해지원협회를 만들어서 약 20여 개의 거대 사단법인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로펌들과 연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왜 국제종교범죄피해지원협회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론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종교범죄 일반 범죄는 우리가 조폭이다 그러면 경계하잖아요. 사기꾼들이다 그러면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교범죄는 종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재림예수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슈카이브 김태강이만 해도 자기가 재림예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막 세상에 사건 사고들 다 갖다 모아가지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재산 바치고 그냥 종말이 오는구나, 휴거가 오는구나 하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그자도 아주 여러 개 가면을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각종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서 5개 재판에서 7개 혐의가 유죄가 나오고 3개 혐의가 이자가 약식 기소가 됨으로써 10개의 범죄 경력, 10개의 범죄 경력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2심, 3심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서초 방배동에 집이 있다 막 떠들어대고 자기가 민주당의 무슨 전 대통령 또 영부인하고 사진 찍고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었다 할지라도 하늘이 내려치면은 그때는 이자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허경영이나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 슈카이브 이런 자들,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돌나라,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각종 종교범죄를 저지르는 이 기독교, 이 목사들, 그리고 승려들, 이런 자들 용서하지 않죠. 또 파면당한 신부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종교 범죄는, 기독교는 감싼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교는 감싼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막론하고 이 종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어야 된다. 이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그래서 우리가 아동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장애인 범죄를 가중처벌하듯이 종교범죄 가중처벌, 이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반대한다? 이거 상식에서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범죄는 교묘하게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심리적 지배를 해가지고 벌이는 그러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거죠. 영혼을 불구로 만드는, 영혼을 아주 장애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종교범죄다. 강력한 시스템, 이 종교범죄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